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기존 4월 12일날 서울대학교 분석방송을 올렸으나 서울대학교의 2021년 6월 9일 수능 최저를 다시 완화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방송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입시를 분석,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에 그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엔 서울대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종 선발 결과를 선두로 지역균형, 일반 전형, 그리고 서울대가 좋아하는 생기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21학년도 서울대 최종 선발 결과에서 유의미한 자료들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의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한 대학교 수시 전략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도 추후에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2021학년도 지역균형, 일반전형,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들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능 최저로 인하여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의 비율은 2021학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폭 상승의 이유 중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도 생활기록부의 상향 평준화로 더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한 학생과 학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상위권 대학교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의 감소지만 경쟁률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수능 최저의 완화로 인한 2021학년도 배출 고등학교의 숫자의 변화입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 수능 최저가 3과목 2등급 이내였으나 20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과목 3등급 이내였습니다. 6월 전까지의 분석은 이번 연도의 수능 최저가 다시 높아지니 2020학년도처럼 배출 고등학교 숫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2학년도 역시 2021학년도와 수능 최저를 따라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배출하는 고등학교 숫자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서울대가 다양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수능 최저의 완화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선발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배출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며 한 번도 서울대를 보내지 못한 학교들이 도전도 생겨날 것이라고 이번 연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의 소폭 상승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과 재수생이 모두 치룬 첫 문이과 통합 모의평가가 6월 모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만 명 정도가 아직 시험에 응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시행 결과를 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예상한 문이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국어 1등급의 79.3%, 영어 1등급의 71%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었고 수학 1등급 학생 중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86.78%, 기하가 8.73%, 확통이 4.49%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들의 1등급이 50%를 크게 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문과 계열에서 높은 수능 최저와 정시 성적을 받아온다면 크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과 학생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무리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번 연도 문과 학생들은 고려대 학업부 수형이나 한의대에서 문과 계열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큰 합격률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인재, 경희대학교의 네오, 홍익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형들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재학생이 90%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시 모집의 경우 재수생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본다면 작년에 비해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균에서는 일반고가 강세를 보이며 일반 전형에서는 고르게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고가 학생 수가 많기에 일반고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영재고, 자사고, 외고 학생들도 많이 선발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자사고, 외고, 그리고 수준 높은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 서류에 있기에 서울대를 합격할까?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의 생기부와 서울대가 원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균형의 경우 미술대, 음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서류 70%와 면접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대와 음대의 경우 실기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서류 70%의 경우는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데요. 크게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전공성과 인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은 30%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토대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질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서울대학교 면접 질문을 분석하고 공통점들 몇 개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서울대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오니 생활기록부를 꾸밀 때 이 점을 참고하여 서울대가 좋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질문은 독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많이 질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가장 많이 읽은 책 목록을 게시할 정도로 서울대학교의 독서 사랑은 대단한데요. 만약 본인이 서울대를 가고자 한다면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활동과 독서의 연계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활동에서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공동체 활동을 함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그 전공 활동의 개념부터 깊이 있는 질문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서류 신뢰도를 보는 것으로서 정말 하였고 그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정을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고에서는 흔히 과정보다는 활동의 나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묻는 질문들이 참 많았으니 우리 친구들은 과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로 서울대에서는 독서, 활동 속의 역할, 전공 활동의 깊이, 탐구한 과정 이 네 가지 요소가 생기부에 들어가 있으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생기부에 이 네 가지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의 기준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전 모집 단위가 4과목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 탐구 영역도 2과목 모두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역균형에서 제1유형 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선택하고 탐구에서는 사탐 혹은 과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국사, 제2외국어 혹은 한문은 필수입니다. 제2유형의 대학의 경우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과탐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탐 선택 시 동일 분야 1, 2 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 나온 것처럼 물리학 1과 화학 2 이런 식으로 다른 계열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2020 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합격 등급입니다. 2021학년도 지균의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월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혹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작년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1.0등급에서 1.4등급 사이에서의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수능 최저의 완화로 인하여 2020학년도보다는 높은 성적대와 좋은 생기부가 합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서류평가 2배수로 1단계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즉 재시문 면접과 일반 면접을 함께 보는 건데요. 보통의 모집 단위에서는 최저 등급이 없지만 사범대 중 체육교육과와 미술대학은 최저가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고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최저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시문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재시문 면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기보다는 각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간호대학에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중요하겠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속에서는 각각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공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일반 전형에서 합격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어문 계열의 경우 외고 학생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점 중반대 등급도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고의 느낌보다는 외고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외 다른 학과들도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등급이 형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반고는 1등급대, 외고는 2등급대, 특자사는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들어와야 생활기록부 싸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의 말씀, 서울대에 합격하는 생기부를 분석하며 특자사 외고 학생들의 생기부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생기부에 녹여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는 서류의 방향성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균의 경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대학에서 해석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일반 전형의 경우 분야별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 그리고 대학이 평가를 직접 한다는 말이 교사 연수 자료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역균형이라면 선생님들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 전형보다 유리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연구를 오래 해본 사정관 및 컨설턴트는 이 생기부가 지역균형에 어울리는 생기부인지 일반 전형에 어울리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서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에서는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즉 태도, 전공 관심, 호기심,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도 바로 학업 역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수는 기본이고 지적 호기심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는가입니다. 이 부분도 학업 역량에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도 학업 역량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세특도 좋고요, 행특도 좋고요, 동아리 활동도 괜찮겠죠.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전공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해보았는가를 가장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자율활동이나 혹은 진로활동에서 내가 내 전공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게 막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자입니다. 책은 지식의 누적의 기본 수단입니다. 지식을 누적하고 활용하는 친구들을 서울대학교에서 좋아하는데요. 활용은 수행평가에서 나타나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기부들을 읽어보면 항상 무엇을 읽고 무엇을 활용해서 무엇을 통해서 라는 문장 시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무엇을 읽고 무엇을 활용해서 라는 말들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책과 연결해서 수행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교과에서도 장점이 드러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편중된 점수를 가지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역량을 드러낸 학생을 선호하는데요. 때문에 은미체 혹은 기가 혹은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도 반드시 챙겨야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기부 중에서도 나만 한 활동이 과정이 드러난 나만의 고유한 표현을 선호하게 됩니다.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나만 했나? 그리고 과정이 드러나 있나? 이 두 가지를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왔다면 서울대학교에 지원해 보시기 바랄게요. 특별하고 고유한 문장의 생기부는 학생의 합격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는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전공과 관련한 교과 세특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경제 혹은 통계학과 학생들이라면 확률과 통계 과목을 면밀하게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세특이 괜찮다 라고 한다면 합격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기록된다면 좋다인데요. 이는 서성안에서 흔히 도전정신이라고 불리우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으나 하지 못했다면 혼자서라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발전 가능성이자 도전 정신이니까요. 8번째는 도전 정신에서 파생된 수상입니다. 1등급인데 수상이 없어? 공부만 잘하고 다양한 활동엔 관심이 없구나? 너 탈락?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과 수상이 함께 있으면 좋겠고 그 수상이 희소성이 있다면 더욱더 좋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쌤, 독서 뭐 읽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추천 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대학교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그리고 학과별로 많이 읽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학교이므로 내가 서울대를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책을 읽고 그것을 활용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엔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공동체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미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라면 그리고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행동 특성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가 나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짐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활동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과 전공에 관련한 노력의 과정을 쓰는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이 과정은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일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전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창체활동에서, 학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율활동, 행특에서 보여준다면 서울대 및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 스펙 나열보다는 스펙을 쌓기 위한 나의 스토리, 무엇을 했음 보다는 그것을 왜 했고 그래서 뭘 더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모습들이 생기부에 나타나야 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며 서울대학교를 합격한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잠시 후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방송 할게요.